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한 없는 고자, 역사고자 미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기생충, 여러분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역사 촌충, 회충, 12지장충,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역변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분위기도 좀 이렇게 저는 좀 가을가을해서 뭔가 좀 따뜻한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오늘도 어떤 전쟁 얘기라고 들었어요, 얼핏.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저희도 뭐 정하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 PD님이 통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함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오늘은 이 얘기가 어떠실지요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맞아요. 거 위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정하기보다는 몇 개를 이렇게 객관식화하고 거기서 맞아요. 고를 수밖에 없는. 고르는 게 차라리 낫죠. 그 오징어 게임 같이 다음 주제는 이거다.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통보받은 주제가 태평양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 지금 댓글 중에 네. 전쟁사가 재밌다라는 분도 꽤 많고 우리가 전쟁사를 의외로 덩케르크 전쟁도 다뤘고 독소 전쟁도 다뤘고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 주는 전쟁사를 네, 좀 하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쟁 상당히 큰 주제긴 한데 그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그 다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뭐 그 중에 좀 재밌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태평양 전쟁이니까 태평양에서 일어난 거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대서양은 아니야. 천재. 오늘 너무 와, 똑똑해졌나봐. 이 어떻게? 태평양 전쟁 인도양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태평양인데. 이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예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네.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그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중일전쟁. 37년 7월 7일 그 77사변이라고 하는데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딱 일본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앞쪽만 더 내려가면 베트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고민됐으네. 베트남까지 먹을까 말까 됐을까? 인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나냐면 2차 대전이 터져요, 유럽에서. 근데 베트남은 알다시피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지금 나라들이 다 불란서 식민지였어요. 프랑스 언제 또 식민지였어요. 많이 불란서라니요 또. 프랑스. 구라파. 구라파 진짜 구라파를 진짜. 저 베트남 가면 프랑스 마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향을 우리가 많이 먹는 받아서. 거 쌀국수, 반미, 그다음에 그 연유 커피. 대부분 프랑스에서 왔던 거예요. 아, 맞네. 다 프랑스 영향. 그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데를 갔고 네.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갔고 뭐 미국은 나중에 이제 필리핀 쪽으로 갔고 또 네덜란드도 엄청 왔어. 뭐 파푸아뉴기니도 네덜란드일 걸 아마.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그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와가지고 식민지화했던 곳이고 독특하게 이 인도 차이나 특히 베트남 가장 큰 나라 베트남이니까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세계대전 터지자마자 프랑스 대박살 나잖아요. 점령당해버려 독일한테. 그 지금 본토가 점령당했는데 베트남에 올 수가 없어. 베트남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뭐 독립전쟁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으면 돼요. 이런 식빵 같은 거예요. 식빵이요? 아니 그래서 식빵 같은 거네. 지금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오죽했으면 히틀러가 파리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잖아. 맞아. 사진 찍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내가 프랑스 먹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주인 국가가 없어져 됐어. 베트남. 먹을까 말까 하다가 확 인도 차이나 침공을 해버려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서 그 37년 12월에 난징, 그 당시에는 중국의 수도가 북경이 아니라 난징이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3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일본 장교들이 네. 중국인들을 누가 먼저 100명을 참수하냐 게임 서로 경쟁까지 해요. 누가 먼저 100명 죽이냐. 아이를 그 당시 약간 스포츠 같이 살아있는 애를요 던져가지고 칼로 가르고 이거 스포츠로 했다. 일본 도로. 일본 도로. 다 일본 도로 하잖아. 배 갈라 죽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일본을 싫어하냐? 우리도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징 대학살인 거예요. 30만 명.
그냥 무참하게 사람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검색상에서 난징 대학살 검색하시면 그 사진 못 봐요. 그러니까 30만 명을 딱 죽였을 때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새끼들 안 되겠다고. 그때는 미국이 불개입주의였거든요. 아무리 대륙에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은 중립을 지키면서 안 나간다. 근데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난징 대학살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본 애들. 이런 찰나에 인도 차이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의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일본은 모든 그 석유를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요? 일본은 석유 안 나잖아. 네네네. 탱크 돌려야 되는데 기름. 그 기름을 다 이제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파이프를 잠가버려. 삐삐삐삐삐삐. 너한테 왜? 여기 약간 저렴한 방송이기 때문에 입으로 다 사운드 에펙트를 잠궈버려요. 네. 기름 안 주겠다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와 엿됐다. 기름을 잠글 줄을 몰랐다. 그래가지고 기름이 있어야지 탱크가 굴러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쟁도 하고 뭐도 할 건데. 그래서 협상을 제안을 해요. 미국한테 80% 달라고 파이프를.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뭘 제안하려면 이왕 할 거 인도 차이나에서 물러나고 중국에서도 물러나고 네. 이걸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그 군수 내부에서 정말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냐? 자존심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은 중국이고 이건데 다 토해내냐고. 미국한테 크게 한 방을 먹인 다음에 협상장이 나오라고 하자.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절대로 미국과 전면전 할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일도 없었죠. 당시 국력 차이가 1대 10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 저 전쟁 전문가 전쟁은 경제력이거든요. 그렇죠. 돈이죠. 돈이야 돈. 그래서 1대 10인데 12. 그러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도 아니라 쥐새끼가 사자를 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국과 전면전을 할 생각 없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자. 네. 이거 전략이었어요. 네. 미국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한 방을 딱 매겨야 되는데 어디노 좋겠어. 데스까? 네. 데스까? 데스까? 질문이었어요. 네. 고래 데스. 어딜까요? 고래가 난 데스까? 나니? 어딜까요? 뭐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고 네. 저는 그거를 우리 미셸님과 같다고 봐요. 뭐지? 뭘까요? 진주같이 생겼잖아요. 아름다운 조개? 진주죠. 그러니까. 얼떨떨하게 맞았네. 그래서 네. 진주만을 딱 찍어요. 네. 진짜 펄베이에 펄베이. 펄하버. 펄하버. 진주만! 진주만 그 영화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 하와이 아, 가봤잖아요. 네, 가봤어요. 그 진주만. 펄. 진주 펄. 그래요, 진주. 그래서 예전에 펄 시스터즈도 있잖아요. 커피 한 한 잔을 잔을 시켜놓고 말아 박정희 때 국민학교 나오고 맞다니까. 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펄하버 진주만을 이 지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네.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한 방을 매겨버리면은 미국도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다. 시작은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어서 전면전은 생각도 못하고 박살나요. 전쟁할 미국을 건드리면 협상장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 그 잠궜던 원유 파이프 풀어주십시오. 요거 하려고 시작을 한 것이 일이 엄청나게 커져. 왜냐? 너무 성공한 거야. 기습 공격을 했는데 태평양 사령부가 괴멸해 버렸어요. 항공모함 다 박살난 거야 거기서. 자기들도 놀란 거야. 야, 놀랬겠죠. 이 정도면 야 이거 뭐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모든 섬을 계속 하나하나씩 먹어가요. 그러니까 태평양 섬들이 엄청 많잖아. 뭐 오키나와도 있고 괌도 있고 사이판도 있고 급기야는 호주 근처까지 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이런 생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할 거고 미국도 당연하게 일본이 공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한 방 크게 먹고 사실은 태평양의 시작이 진주만 공격인데 계속 밀려요. 미국이. 거의 일본이 계속 이깁니다. 일본이 가장 많이 영토를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냐면 지금 조선을 쳤죠. 그때는 당시 네. 대한제국 조선해가 만주국 만들고 밑으로 중국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민족 해안 서부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인도 차이나 가서 태국은 당시 중립국에 태국 굴복시키고 버마 미얀마까지 가서 인도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쫙 다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쳐보면 세계의 한 5분의 1을 일본이 먹었어.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결국은 동남아하고 중국 그리고 태평양 일대의 많은 섬들 그리고 대부분 주요 참전국은 일본하고 미국이 붙는데 네. 호주도 나와요. 호주도 섬 지키기 위해서 나오고 영국도 일부 나오고요. 네덜란드도 일부 나옵니다. 이 연합국적이 엄청 막 세계 전쟁이니까요. 네, 그러네요. 일본은 일본 자기 국가 나오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섬이고 바다가 많다 보니까 해전이 많고 또 해병대 상륙작전 뭐 네. 가달카날 뭐 이런 전쟁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면이 하나 있고 육군은 계속 갑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지나서 태국 지나서 인도를 치러 갑니다. 거기서 우리 또 박 변호사님께서 네. 중요한 인물을 한 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인도 가는 이유가 그것도 기름 같은 게 연관성이 있어요. 기름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치기로 했는데 여기서 오늘 좀 얘기해야 될 사람이 렌야라는 장군이 있어요. 제가 렌야요? 일본 장군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장군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이제 무타쿠치 렌야라는 인물인데요. 숨은 독립군이죠. 저는 엑스맨인가요? 엑스맨. 평가 이래 됩니다. 무타구치 렌야 덕에 강복이 10년 당겨졌다. 빨라졌다. 어머. 생긴 걸 보면 좀 익숙해요. 우리가 지금 친한 MC 장원은 많이 닮았어요. 장원이요? 그래서 장원이 같아요. 지금 뭐 PD님께서 MC 장원과 무타쿠치 렌야의 그 사진을 같이 가고 있죠, 지금 보여드릴 나오고 건데 있는데. 깜짝 놀랄걸요? 코스염 닮았어. 이렇게 입고 그래. 코스염 입고 똑같아. 삭발한 그냥 MC 장원이에요. 사실 사람 좋게 생겼고요. 어쩐지 MC 네네. 장원이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 일본말을 잘해. 그래요? 잘해요, 잘하고. 아, 잘한다 이거. 근데 무타구치 렌야가 이제 원래 나오는 경우 중일전쟁 때부터 나옵니다. 중일전쟁의 막 시작이 노무교 사건이라고 이 렌야가 어떤 걸 했냐면 그 당시 뭐 연대장이었을 거예요. 중령이나 뭐 네. 대령 그 정도 됐을 건데 자기 부대에 인원이 하면 빠졌는데 아마 그 중에 인원이 왜 빠졌냐니까 화장실을 갔거나 딴 데가 인원이 빠졌는데 뭔가 피습 당한 줄 알고 그래가 벌써 웃기다. 난리 쳐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중일 전쟁이 일어나. 그게 중일 전쟁의 계기가 됐어요. 그 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막 붕대 일부러 감고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참가한 것처럼 기자회견하고 막 그래가 어머. 근데 이제 그 지휘부 입장에 봤을 때는 중일 전쟁이 꼭 필요했던 건데 어쨌든간 렌야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네. 그게 전쟁이 일어났고 중일 전쟁이 일본이 이기고 이러니까 어. 결국은 전선이 확대됐잖아요. 네. 뭐 이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진급을 해요. 장군도 달고 소장, 중장까지 별 3개까지 진급하는데 급기야는 이제 이 임팔이라고 이제 이 인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미얀마까지 가는데 네. 거기에 이 최고 사령관이 돼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그러면서 렌야가. 이제 렌야의 화려한 일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재밌죠? 왠지 너무 웃긴다. 아니. 거기서 거의 전멸을 시켜 일본 육군을. 네. 아마 9만 그러니까 이거 뭐 집단군이죠. 거기도 뭐 15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9만 6천 정도가 갔어요. 10만 정도 가까워 대군이 갔는데 네. 한 10,000명 정도, 13,000명 정도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한 멀쩡한 사람은 3,000명 정도 다 죽고. 근데 죽은 게 왜 죽냐면 굶어 죽어요. 전투에서 죽지는 별로 안 죽고 거진다 굶어 죽어요. 왜요? 그러니까 렌야가 좀 특이하게 굳이 뭐 보급품 필요 없다. 우리 말 타고 가자. 소말 끌고 가다가 배고프면 소말 끓여 먹고. 그러니까 부하가 물어요. 그럼 소말을 사려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풀 있다 풀. 미얀마는 풀 많다. 소말은 풀 먹이면 되고. 그 진짜로 그렇게 진격을 하면 그러니까 현대전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현대전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군수, 보급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옛날 항상 그 얘기 우리 저번에 독소전쟁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가는 걸 불안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중에 우리 이렇게 빨리 보급선이 길어지면 옆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 식량을 못 먹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뭐 옷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로 뭐 전투 부대가 있으면 보급 부대가 항상 같이 갑니다. 네. 이거는 현대전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때부터 삼국지에도 그 정도로 중국 삼국지도 그런데 이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대충 그냥 가자 일단 직진하자 가다가 배고프면 소 먹으면 되고 말 끓여 먹으면 되고 풀 주면 되고 그래서 밑에서 다 막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직진하다가 결국은 당시 영국군하고 붙었는데 영국군이 그 전만 해도 영국군이
도망가면서 물품을 좀 놔두고 갔던 것도 있어요. 근데 물품 아예 다 없애버리고 네.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적군이 쓸 수 있는 걸 모두 없애버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렌야가 들어갔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굶고 굶다가 거의 다 기아 등등으로 몰살되는. 그래서 전투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데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결국 몰살시킨 장군이잖아요. 일본군들은 보면 장군 같으면 할복을 합니다. 그쵸, 일본 원래가 잘. 부관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요. 부관 비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부관한테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자결 해야 되겠지 물어봐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갖다 주고 갔대. 부관이 그럼 권총 장전시켜 놓고 갔는데 자살하십시오 이렇게. 죽으십시오. 안 보이는 데가 죽으십시오. 하면서 갔는데 안 죽었어 또. 살짝 딴 데 가가지고 거세. 그래가 그 기록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할복시킨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 밑에 장군들은 다 할복시키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 살고 어머. 더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 그 인팔 전쟁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장교들이 이제 수천 명, 수백 명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막 영양실조에다가 다 부상이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도 1시간 동안 훈시를 한 거예요. 친애하는 장교 여러분. 1시간 하다가 쓰러져서 죽어. 진짜라니까 이거 전쟁터인데. 그래서 그 장원이 닮은 그 레냐가. 장원 렌야가 장교들이 그렇게 겨우겨우 탈출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앉혀놓고 다 모아놓고 연병장에서 훈시하다가 또 굶어 죽고 쓰러져 죽고. 완전 진짜 우리. 그래서 아마 그게 기록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할복을 시킨. 왜냐면 전투에 지면 옛날 사무라이 전통은 뭐냐면 할복 자살하거든요. 칼 꺼내가지고 뭐 자기 왕한테 일왕한테 절하고 배를 이렇게 가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창자 꺼내고. 약간 명예롭게 근데 얘는 생각하잖아. 안 죽어. 그래서 결국 끝까지 살아요. 천수를 누려요. 진짜요? 전쟁이 끝나요.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전범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도쿄 이런 데서. 그래서 대부분 일정 계급 이상의 장군들은 일본 수뇌부들은 대부분 사형이나 이런 전범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렌야는 무죄를 받습니다. 왜요? 연합군 승리에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인간적인 장군이었다. 학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약탈도 안 해요. 왜냐면 풀로 뜯어먹으려고 그랬으니까. 연합군 입장에 봤을 때는 야, 학살도 안 해. 민간인 학살도 없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죄로 풀려나고요. 그리고 결국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자결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끝까지 살아서 전쟁이 끝난 한참 후에 70대 넘어요. 60년 이후에 늙어 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숨겨진 그 독립군이라는 얘기를 하고 네. 태평양 전쟁할 때 사람들이 계속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주만 폭격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선전포고를 안 하고 그 전쟁을 하냐 진주만 폭격을. 그러니까 진주만 폭격은 선전포고 없이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안 했어요. 했긴 했는데 그 역사상 가장 쪼다 같은 선전포고라고 하거든요. 선전포고란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일본 때문에 지그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그 위순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선빵을 날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황제가 빡이 돈 거예요. 네. 이 미친놈들 어떻게 전쟁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1904년도에 그 러일 전쟁이 5년도에 끝난 다음에 2년 후인 190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거든요. 이준 열사, 돌아오지 않는 열사. 맞아. 거기서 러시아 황제가 이의를 제기를 해요. 앞으로 국제전을 할 때는 선전포고 하자고.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왜냐면 그게 이제 결투할 때 보통 서양 전통이에요. 결투를 신청한다. 결투 신청하고 몇 월씩 하자, 칼 쓰자. 그래서 일본도 그땐 동의를 해요. 네. 오, 오케이 됐어. 근데 막상 자기들이 이제 그 진주만을 칠 때 보니까 이게 국제 규범이 돼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 하는 게. 아, 난다고 그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된 거 아니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하긴 하자. 단 20분 전에 20분 전에. 그것도 나름대로 군부랑 외무성이랑 또
논쟁을 벌였어요. 외무성에서는 그래도 1시간 전 됐어. 군부에서는 20분 전 됐어. 그러니까 20분이 됐는데 원래 한 24시간 뭐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48시간. 근데 이 미친 것들이요. 그 도쿄에서 이제 그 뭐랄까 그때 선전포고가 무슨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라 워싱턴 DC에 그 주미 일본 대사관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 전문을 워싱턴 DC에 있는 이 주미 일본 대사관에 다 전문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다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미 국무부에 갖다 주라고 거기 선전포고했다. 이 미친 것들이 계산이 안 된 거야 이게요. 너무 길어 선전포고문이. 그리고 딱 하필이면 그날이 12월 7일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출근을 안 했어 대사관에. 직원이 없는데 계속 전문이 들어가는 거야. 뚜루뚜루뚜루. 남아있는 직원들 난다 그래. 난이가 그래요. 막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 일본 그 도쿄에서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우리 일본 외교관들이 국무성에 선전포고문 분명히 전달됐어. 시간 딱 보니까 20분 전 됐어. 공격됐어. 해가지고 진주만 폭격을 했는데 네. 그 당시 폭격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에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정리. 아직 못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미 국무성에 갖다 준 건데 그때 벌써 이 얘기는 다 들어갔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진주만 폭격했다고. 네. 국무성이 난리가 났는데 일본 관리들이 Excuse me. 선전포고문 됐어. 그러니까 미친놈으로 하더니 이 새끼는 뭐냐고. 벌써 했어 임마. 어떻게 알아냈어? 선전포고문이 인제 왔나됐으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쪼다 같은 선전포고였다 그게. 부끄러운. 그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 당시 연합함대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이었는데 금마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선전포고는 됐을 거니까 네. 공격하라고. 공격 다 끝났어요. 아까 근데 그 박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승리였어요. 진주만 폭격은. 괴멸시켜 버렸으니까요. 미국 태평양 함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선전포고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에? 몰랐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레이더라는 게 처음 개발됐는데 해상 레이더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 위에 배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네. 이거는 육안으로 비행기 정찰기가 떠가지고 쌍안경으로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일본 항공모함이 왔을 때도 몰랐어요. 하와이에서. 네. 단 대공 레이더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몰랐어. 그 기술로. 그때는 그랬죠. 뭔가 일본 그 전함기들이 네. 항공모함에서 다 일제히 이륙을 해가지고 진주만은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하와이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에서 레이더로 포착을 했어요. 네. 딱 보니까 수백 대가 날아오잖아. 어떻게 판단했냐면 미 본토에서 넘어오는 미군 비행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뭐 하필 또 그날 또 일요일이었어요. 신경도 안 네네네. 썼지. 왜냐하면 일본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하와이 앞바다에 일본 항공모함 전대가 다 와 왔는데 있었건데.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거를요. 그래서 진주만 폭격은 어쨌든 간에 일본의 큰 승리로 끝났어요. 태평양 함대 거의 괴멸.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미국도 충격받았으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 웬걸? 그 다음날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해요. 미국 최고의 치욕의 날이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해요. 미국도. 이제 선전포고 하죠. 선전포고를 해요. 그 동시에 또 그 당시 유럽의 전선에 있었던 나치 독일과도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양쪽에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원래 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선전포고를 때리면 우리 전면전 됐을까? 우리 엿됐다 됐어.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습 한 방을 먹었잖아요. 보복을 해야 돼. 네. 그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미국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메리칸데 네. 어떻게 보복을 할까 하다가 자기들도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기습 때린 거 아니잖아. 네. 우리도 항공모함 끌고 가가지고 공습 때리자 도쿄에. 그런데 항공모함을 끌고 그 당시 기술력은 일본이 앞섰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전투기가 일본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제로센 전투기라고 있었거든요. 이건 당시 최강 전투기였어요. 일본 기술력은 좋았어 그때. 항공모함이 일단은 그 뭐랄까 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항공모함도 별로 없었고 미국이
그리고 그러면 전폭기를 보내야 되는데 네. 그 폭격기를 폭격기. 폭격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름이 그 안 돼요. 기름 이게 성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능이 안 돼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면 항공모함에 네. 폭격기를 싣고 네. 도쿄 앞바다로 가가지고 아. 띄우자.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폭격기는요. 네. 이륙할 때 굉장히 많이 달려야 돼. 무겁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륙할 때도 한참 달렸다가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도 활주로가 길어야지 착륙을 해요. 항공모함에서 이 착륙이 안 돼요. 네. 이 폭격기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요즘 그 만화 시리즈도 많이 나왔는데 둘리틀이라는 이 공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지 계산해내겠다. 그래서 B-25 전폭기 좀 작은 전폭기인데 캘리포니아 사막에 항공모함 딱 그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갑판 길을 딱 만들어 놓고 별의별 계산을 다 떼버려요. 뭐도 떼보고 기관총도 떼고 다 해서 요 정도 딱 떼면은 이륙이 된다. 계산을 해내요. 이빨 고딱 만땅. 이빨 만땅. 니혼고 데스네. 고아레스 오레까라. 퍼펙토 데스. 딱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 중량이면 폭격기가 이륙이 되겠다. 항공모함에서 네. 콜 가자. 해서 B-25 폭격기를 싣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도쿄 앞바다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리틀 특공대 대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륙은 해. 어찌 이륙은 해요. 폭격기가. 네. 착륙이 안 돼요. 아이고. 그거는 생각 안 한 거예요? 아니, 행동 다 했어요. 계산 잘못했나? 일단은 이륙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굿 럭. 어떻게 하냐면 폭격한 다음에 장개석이 그 점령하고 있던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비행장에 착륙을 해라. 살아 돌아온 보장은 안 된다. 유서 쓰고 떠나라고. 이게 둘리틀 특공대예요. 그래서 짠하다. 이 이륙을 해요. 네.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도쿄 상공에 이제 폭격을 떨어뜨리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안 입혀요. 막 논밭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우리 일본 왕 한때로 천황이라고 했던 네. 히로히토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 위에도 이론상 폭탄이 떨어질 수 있네? 그렇지. 생각을 해요. 야, 엿됐다. 우리 수도가 지금 미군 폭격기에 노출됐다. 이게 멘붕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 일본 대본령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 대본령 이 일왕과 내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뭐냐면 태평양을 미군 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태평양을 우리 거로 만들자라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도 쫙 펼쳐놓고 태평양. 이 중에 어떤 섬을 우리가 그렇지. 일본이 먹어야지 태평양을 다 먹을 수 있나? 야마모토 중령 어디 섬 됐어? 허이! 요 섬 됐어. 예. 그 진짜로 예. 1회가 시작됐는데 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섬을 다 가져가요. 근데 또 남편- 이겨. 태평양에 섬이 엄청 많잖아요. 네. 섬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못 들어오게 섬 다 먹어보면 못 들어오잖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결국은 절반을 가져가 먹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들어 맞은 거예요? 이기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섬을 선택하냐면 마지막으로 여기 됐어. 마지막 여기노 패스? 이노 섬이 일본말로 뭐죠? 심하. 시마. 고노시마노 나마요와 난데스까? 어. 이름이 뭐냐? 미드웨이 데스. 미드웨이. 미드웨이. 아, 여기가 이제 가장 미드웨이 큰 전투.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웨이를 먹자. 네. 먹으면 그 미친 생각이 뭐냐면 진주만은 미국 땅을 폭격하고 끝났잖아요. 이건 미드웨이는 미국 땅이에요. 네. 미국 땅을 점령하자라는 미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드웨이를 지도 뭐 PD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겠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와이에서 일본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섬이 이제 미드웨이거든요. 미드웨이를 우리 일본이 점령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하와이 먹을 수 있고 하와이 먹으면 우리가 LA나 샌프란시스코도 공격을 할 수가 타격할 있다라는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드웨이를 점령하자 이건데 그때 이제 미군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 저 쪽파리들이 보복을 할 거다. 어떤 섬을 점령할 것 같다. 근데 어떤 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군 그 정보국이 총동원돼가지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요. 샌프란시스코라는 얘기도 있고 하와이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알라스카를 점령할 심지어 싱가포르라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근데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드웨이라는 걸 정해놓고 암호를 막 때려요. 네. AF 점령 작전은 잘 되고 있나? AF 곧 우리 일본군의 손에 들어올 것 같다. AF 그럼 D-Day가 언젠가? 감청을 했어 미국이. 아씨, AF가 뭐냐? 아씨, 아이 fuck. What is AF? Autofocus? No. 아산 포항. AF가 뭔지 뭐 AF가 목표긴 목표인데 AF가 어디냐 가지고 막 그 토론이 벌어지는 거야 미국에서도. 네. 그때 로슈포르라는 그 정보국 대령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AF는 미드웨이 같다고. 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리상, 전략상.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니미츠 제독이라고 그 해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우리 니미츠 항공모함 증명해 보라고 미드웨이인 걸. 네. 오케이, hold on 하더니 그 로슈포르가 뭘 하냐면